안녕하세요. 강의를 맡게 된 교사 김태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에너지 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지식, 에너지에 대한 인식, 에너지 관련 행동 중 위기 대응과 같이 인식과 행동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결합하게 된다면 단순히 체험적 성격으로 에듀테크와 인공지능이 결합되기도 하고, 반면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깊게 내면화하기도 하며 저작 도구 플랫폼으로 인식을 표현하면서 내면화하는 성격을 함께 띠기도 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인공지능이 내재된 에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에너지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도구를 이용한 에너지 교육,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한 에너지 교육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내재된 에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서 에너지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AI for Oceans입니다. 해당 주제는 환경교육에 더 밀접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가 에너지 이용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교육과도 맥락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for Oceans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동시에 환경 문제 해결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주제를 에너지 교육과 연결하면 에너지 이용 방식과 환경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이 AI for Oceans에서는 지시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먼저 플랫폼에 접속하여 언어 설정 후 실행하게 되면 튜토리얼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가장 먼저 해당 내용이 물고기인지 물고기가 아닌지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의 학습부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지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배우는 첫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인공지능에서 분류에 해당합니다. 인공지능이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여러 번 살펴보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났을 때 정답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얼마간 학습을 진행하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더 학습해도 좋고요. 이와 같은 과정을 몇 번 거치게 되면 인공지능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이 전개됨과 동시에 팝업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동시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훈련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체감할 수 있습니다. 몇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제 학습을 심화합니다. 인공지능이 오류를 범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지 않도록 하며 AI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도 배우면서 진행됩니다. 해당 과정을 마무리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환경교육과 해양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AI와 머신러닝의 기초 개념과 윤리적인 AI 학습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듀테크 등의 체험 사이트를 이용하여 에너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구글에서는 다양한 아트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면 MRI of the Earth와 같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구의 현재 환경을 속속들이 살펴보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이 작품은 1970년부터 현재까지의 기후 관련 기상 현황을 인구, 기온, CO2 수치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된 타임라인으로 기후변화를 표현합니다. 온라인 예술 작품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여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통해 환경의 심각성을 알리는 프로젝트는 꽤 많이 존재합니다. 기후위기가 생물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클라이밋 체인지 임팩트 필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시각화한 플라스틱 에어, 해파리의 개체수 증감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시각적으로 탐구하는 메두세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클라이밋 체인지 임팩트 필터는 이 필터 자체가 기후변화에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특정 지역의 기후 조건을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동식물 생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 또는 관심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기후변화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 어떤 동식물이 줄어들거나 사라질지 또는 새로운 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에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시각화한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이 우리 생활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학생들이 플랫폼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비교하거나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주제로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해보는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메두사는 해파리 개체수 증감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해파리가 기후변화의 지표 생물로 여겨지는 이유를 학습하고 학생들이 해파리 개체수 변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바스엠의 신재생 에너지 체험관 등에서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 곳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플랫폼은 단지 하나의 소재로서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수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추천하는 곳 중 하나는 펫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이라는 곳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다양한 수학적, 과학적 원리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알려주는 곳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중학교 이상의 어려운 원리를 담고 있지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원리를 담은 시뮬레이션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폼스 앤 체인지는 물을 데우거나 풍차를 돌리는 활동을 통해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서킷 컨스트럭션 킷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전기회로 구성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볼룬 앤 스태틱 일렉트리시티에서는 풍선을 문질러 정전기를 만드는 실험을 온라인에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도구를 이용한 에너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도구는 바로 엔트리입니다. 엔트리는 비주얼 기반의 프로그래밍 도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상하는 많은 인터랙티브한 아트와 게임,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인공지능 도구와 각종 인공지능 학습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아주 적합한 도구입니다. 엔트리 기본 화면에서 구성을 살펴보면 맨 상단에는 상단 메뉴바가 있고요. 가운데는 블록 꾸러미가 있어서 원하는 기능의 블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꾸러미를 오른쪽 화면 블록 조립서에 가져와 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왼쪽에는 실행 화면과 오브젝트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로그래밍 내용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제 중 하나는 IoT를 이용한 스마트홈 만들기 기능입니다. 바로 에너지 전략 하우스를 만드는 내용인데요. 엔트리의 기후 데이터를 이용하여 오늘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에서 확장 블록을 통해 날씨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블록에는 날씨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블록이 준비되어 있고요. 현재의 날씨를 실시간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재 기온을 불러오고 일정 이상의 온도로 내려가면 에어컨의 작동이 멈추도록 해당 블록을 조정해 봅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와 더불어 에너지 전략에 관한 내용을 다양한 아이디어로 전개해서 창의성과 함께 에너지에 관한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내용의 주제로는 날씨와 미세먼지에 따라 창문을 자동으로 개폐하거나 스마트팜을 만들거나 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엔트리의 인공지능 학습 기능을 이용하여 분리수거 로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엔트리를 벗어나서 다양한 저작 도구에서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에너지의 종류에 관해 배우고 난 뒤 코스피시스 에듀와 같은 VR 저작 도구에서 에너지의 다양한 형태를 시뮬레이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략에 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담은 구조물을 3D를 통해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게이미피케이션의 대표주자인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업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쉽지는 않지만요.
이 마인크래프트를 개인적으로 즐기는 친구들은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척척 해내고는 합니다. 얼핏 보면 어려울 수 있는 개념도 게임을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하는 거죠.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이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나 몇 가지 광물을 조합해 배터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전기를 작동시켜 자동으로 움직이는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내에서 전기가 부족하면 나무를 태워 전기를 발전시키는 시스템까지도 구현이 가능하게끔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에너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정량적인 감을 익히는 것과 현황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는 데 있어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살펴보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일반적이지만 또 아주 좋은 수업이 됩니다. 이번에는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코시스의 통계 놀이터에 접속하겠습니다. 해당 통계 놀이터는 통계의 다양한 자료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 둔 곳으로 복잡한 숫자보다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히 보기만 해도 도움이 될 정도로 잘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렵게 코시스의 국가통계 포털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국가통계 포털은 각종 데이터가 통계 처리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주제 중심으로 한 수업에서 시각화하는 과정만으로도 관련 내용을 익히기에 충분합니다. 해당 데이터 중 에너지 수입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국가 총수입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이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정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시각화 플랫폼이나 오피스의 차트를 통해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 외에 추천하는 통계 사이트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가에너지 통계 종합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 승인 국가에너지 수급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외 에너지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해당 통계는 데이터 주제 중심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운받은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에너지 통계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후 엔트리에 접속하여 봅시다. 엔트리에 접속한 후 데이터 블록에서 데이터 추가하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자료를 옮겨 담고 이 테이블을 엔트리 프로그램 내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물론 학생들과 진행할 때는요, 엔트리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겠죠. 이후 다양하게 꾸며 하나의 완성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단순히 차트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를 이용한 게임 또는 인터랙티브 아트, 즉 예를 들면 에너지에 대해 설명하는 아나운서를 만든다거나 기후위기에 신음하는 북극곰을 만드는 것과 같은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엔트리가 아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차트를 이용하거나 캔바에서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데이터를 그래프로 변환합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 원형 그래프, 선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그래프를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는 지역별 에너지 소비 차이 등을 시각적으로 비교합니다. 또한 통계를 확인하고 손으로 직접 차트를 만들어 보는 활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에너지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교육이 학급 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디지털을 이용한 에너지 교육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특수한 플랫폼들 외에도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툴이나 생성형 AI, 디자인 저작 도구와 같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에너지 교육에 모두 잘 어울리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통해 에너지 사용 전략을 촉구하는 영상 캠페인을 진행할 수도 있고,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지식으로 만들어 노래를 생성해 볼 수도 있고,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촉구하는 포스터를 저작 도구로 만드는 것 역시 좋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 교육을 진행한다면 에너지 교육의 필요성과 개념을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해 주세요. 미래 세대의 우리 학생들이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수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